군인권센터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 1사단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발생 과정과 경위, 사건 발생 이후의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제보, 진술을 확보하여 공개합니다. 이 사건은 구명조끼도 없이 수중수색에 투입된 해병대원이 임무 수행 중 안타깝게 순직한 참사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건의 경위와 문제점이 규명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20일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 국방부, 해병대 등 책임 있는 국가기관 어디에서도 사고 원인은 물론 경위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31일에는 예정된 수사 결과 발표가 취소되었고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도 연기되었습니다. 8월 2일에는 해병대 수사단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였던 변사사건 수사기록 일체를 회수하였고 같은 날 수사를 취하였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분명한 이유로 보직해임되었으며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브리핑 내용은 고 최수근 상병 소속 대대 장병들의 제보, 진술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며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왔던 대민 지원 임무 수행을 위한 운영된 최상병 소속 중대 카카오톡 대화방 전체 내용도 확보하여서 작성된 것입니다. 확인 결과 이 사건은 물속에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대를 수중수색에 투입하여 발생한 예정된 참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수중수색은 사단장 임성근 소장에 등 해병대 1사단 지휘부의 지시에 의한 것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 18일 첫 임무 투입 당시 사고가 발생한 포 7대대는 수중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습지를 수색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비가 와서 일렬로 서서 도로변에서 하천을 보며 걸어가는 수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무를 끝내고 철수할 때 전파된 사단장 임성근 소장의 지시사항에는 물에 들어가라는 말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단장은 일렬로 임무 수행하는 부대장이 없도록 하라며 포병부대가 비효율적이라고 질책하였고 곧이어 전해진 사단 전파사항은 무릎 아래까지 물에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현장 간부들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행하자니 위험해 보이니 고충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대민지원 투입 시 부대에서 장병들이 챙겨온 장비는 사비랑 갈퀴, 그 다음에 파란색 고무장화가 전부였고 구명조끼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수해복구 작업이라고 생각했지 뭐 실종자 수색이라 생각을 안 해서 구명조끼를 가져와야 된다는 어떤 지시나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사단장이 바둑판식으로 작업을 하라는 지시가 있고 나서 1시간 정도 있다가 6시 11분에 사단에서 내일 작업에 대한 전파 사항이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물속에 들어가라는 말이 분명하게 적시가 되어서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날 이제 물속에 안 들어가고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물에라는 말은 들어가지 않아 있습니다만 무릎 아래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얘기죠.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군 기본 자세 유지하고 뭐 이런 얘기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는 사단장의 지시 이후에 사단에서 전파한 것이 이 내용만 봐도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전날에 물에는 안 들어갔는데 다음 날부터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는 이로써 사단에서 내린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간부들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는 그 다음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사단장은 계속해서 군 기본 자세라던가 질책하는 내용 위주로 지시를 하고 있는 반면에 대대장의 지시사항은 이렇습니다. 내일 물에 들어갈 것이 확인이 되는데 안전이 최우선이고 과도한 수색은 하지 마라. 허리 아래쪽까지는 허용이 된다. 그리고 상급부대 방문 시 수색임무 브리핑 이런 이제 사단장 지시사항을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들이 내려오고 대원들 건강 관리와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단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은 해야겠으나 안전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일선부대 간부들과 사단장이 내리는 지시사항 간에 보이는 분명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무리한 수중수색 지시는 명백히 해병 1사단 지휘부의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게다가 사단에서는 수중수색 지시와 동시에 다음날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이 현장 방문을 할 것이라는 전파만 3번을 반복하여 내렸습니다. 이처럼 상관과 언론에 보여주기 위해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은 카톡방 내용을 통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사고 당일의 끔찍한 참상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중수색 도중 물밑의 모래바닥이 쓸려 내려가면서 최상병을 포함한 8명의 병사가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그중 최상병 인근에 있던 2명의 병사는 50m나 떠내려가다가 간신히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상병은 헤엄을 치다가 빠른 물살 속에서 떠오르지 못하고 그대로 떠내려갔습니다. 상황을 가정할 수는 없지만 구명조끼라도 입고 있었다면 물에 뜨지 못한 채 1분도 되지 않아 모습을 감추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단 지휘부가 안전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없이 무리한 지시를 한 경위가 무엇인지 국방부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황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다 해놓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막고 적법 절차에 따라 민간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도로 해소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모종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건을 책임지겠다고 했다가 사태는 아니라는 등 국민을 말장난으로 우롱하며 자기 책임 가리기에 전전긍긍인 해병 1사단 임성근 소장부터 보직해임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데 1사단 장병 중 누가 용기 내 사실을 진술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을 목격하고 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부도 국방부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